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간밤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좀 꺾였는데요. 앞서 FOMC 이사록 공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한 발 후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장의 과열 국면이 한 번 더 해소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장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2차 전지의 강세, 반등세 속에서 오늘장 그래도 빨간불을 켜기는 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장 상당히 강했습니다. 에코프로 BM 12%대 아주 강한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 에코프로 머티도 장중에 최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편 시장에 또 새로운 재료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가 하드웨어였다면 이제는 좀 소프트웨어 쪽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GPT 스토어 출시 기대감 속에서 오늘장 오픈 AI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CES 2024뿐만 아니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부터 삼성전자 실적까지, 잠정 실적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정들도 좀 하나씩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쪼록 우리가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좀 짚어봐야 될 포인트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속의 계좌 고민들 짚어드리는 시간도 저희가 마련해 볼 텐데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와 문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통화로 연결해서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샵 3772번 문자 번호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닌가요? 예, 너무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새해가 밝고 나서 또 처음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 출연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도 이제 개장하고 나서 첫날만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이틀째, 3일째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래도 지금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상향을 한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눌림목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별 잘 하셔가지고 2024년도에는 엄청난 수익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전문가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오늘장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포인트들 좀 짚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세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미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를 살짝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미국의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21선까지 밀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선 부근까지만 밀려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이제 밀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21선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는 거의 동조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증시가 반등을 할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폭이 좀 더 깊어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일단 현재 수준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실제로 지난 며칠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밀리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밀리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눌림목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제한적인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지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종목별 흐름이 좀 나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있지만 좀 이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분리막 쪽에 대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중국 회사가 있는데 이 중국 회사가 미국 쪽에 대한 공장 투자를 축소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리막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는 부분이고 어쨌든 미국 쪽에서 중국 쪽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HBM과 CXL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 좀 드러나고 있는
흐름의 변화를 우리가 따져보자면 우리가 이제 레거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에는 많이 움직임을 보였었지만 HBM과 CXL과는 엮이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덜했었던 종목군들이 최근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이고 반도체 역시도 기존에 올라오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선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AI 관련주들이 움직였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유가 상승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움직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빠르게 돌 수 있는 테마군들도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연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어느 정도 눌림 받고 1월 달이나 1분기 내로 좀 좋은 성과를 내겠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 또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반도체, AI부터 어제 강했던 유가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 속 종목에 해당된다면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솔루션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23772-0279번 전화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재규 전문가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시원하게 좀 풀어주세요. 부탁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도 담아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오늘 꼭 신청하셔가지고 선물도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타바이오 앞타바이오.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1,500원에 12%요. 11,500원에 12%요? 네네. 네네. 앞타바이오 지금 상당히 좀 고점에 물려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매수 시점이 언제쯤 되실까요? 이거 한 1년 반쯤 됐어요. 이거 많이 네네. 올해 좀 네. 마음에 물 많이 탄 고생하셨나 거예요. 봐요. 물 많이 타셨어도 그래도 탄 거예요. 비중이 12%라서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가도 매도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기준으로 해서 거래 대금이 8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5천만 원을 들고서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렇게 몇 번 하면 8억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반등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일단은 지금 주가 흐름 자체는 돌려내고 있지만 시장에선 좀 외면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 텀을 좀 두고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내재 가치나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추가 매수의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7,800원대를 이탈할 때는 저는 힘드시더라도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오랫동안 보유하셨기 때문에 쉽게 손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저는 오히려 교체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손절 라인은 7,800원으로 의견을 드리지만 만약에 너무 매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같은 업종 내에 있는 다른 제약바이오로 조금씩 옮겨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고요.
다행히도 이제 주가가 7,800원까지 밀려 내려오지 않고 현재 21선 부근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되면 이제 추세적인 반등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화면 잠깐 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네. 화면에 띄워놓은 게 뭐냐면 이 앞타바이오라는 기업의 주봉입니다. 제가 월봉까지 한번 가볼게요.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지금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달, 10월 달부터 일단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 저점이 7,4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7,400원으로 좀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일단 7,400원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월봉 기준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저점대가 다져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7,4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기술적 반등이든 갑자기 앞타바이오의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와서든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 자체의 재무 자체는 좋지가 않지만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저는 올라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앞서서 손절 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살짝 겁이 나실 수도 있지만 저의 의견은 주가 흐름상의 저의 의견은 반등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주가가 이제 올라와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제 생각에 1만 원대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8,500원대에서 놓여 있는 기업인데 현재가 대비해서 한 18% 정도 올라오면 만 원이 도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 원대를 제가 목표가로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만 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지금 일단 비중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유를 하시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400원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십시오. 10,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매도해요? 아니요. 만 원까지 올라오면 제 생각에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제가 이걸 단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목표가를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만 원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뭐 제약바이오가 정말 좋거나 앞타바이오가 정말 좋거나 이런 경우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놓여지게 된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 원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10,000원까지는 올라올지. 네, 좋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롯데 쇼핑이고요. 네, 롯데쇼핑. 74,900원에 10%예요. 74,900원에 10%요. 네, 오늘 탁 빠지길래 겁이 나가지고서 네, 오늘도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네. 7,600원 종가 이렇게 형성이 됐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네. 네,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제가 사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반갑습니다. 드려볼게요. 제가 일단 네. 오늘 이 롯데 쇼핑이 이렇게 빠지는 걸 보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저도 지금 좀 빠르게 찾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네.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살짝 돌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 롯데 쇼핑에 대해서 하락 명분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네. 시장에서 어떤 내용이 좀 있냐면 지금 최근 들어서 태형건설이란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네네. 부분들에서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네.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네. 롯데 관련주들은 또 그렇게 밀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롯데 쇼핑이란 기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이제 주가 하락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현재 주가의 흐름상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연기금의 매수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던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매도가 좀 나왔지만 연기금 매수도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일단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네. 많이 밀려 내려와서 걱정을 하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롯데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롯데건설 네. 측에서는 우리 문제가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워크아웃이든지 그 PF 대출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네. 좀 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네.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네네. 주가의 변동성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68,000원대, 68,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는 네. 무슨 이슈가 있던 간에 6만 8천 원대를 이탈한다라는 것은 이게 하락 추세로 다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만 네네. 8천 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네. 이제 올라온다라고 내일 바로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네.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니까 걱정이 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면밀히 살펴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일단 롯데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손절가는 네. 대응 차원에서 제가 잡아드리지만 전 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서 7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일단 손실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7만 5천 원까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잡고요. 7만 5천 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2차 목표가는 제가 8만 원으로 일단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급하게 밀리긴 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연기금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던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 보니까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딱히 특별한 악재가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일도 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롯데쇼핑인데 제가 호텔신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상관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여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요날 실적에 대한 악재가 나왔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반등이 나와서 제자리까지 돌아갔었어요. 근데 저는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이번에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라오게 된다면 7만 5천 원 선까지 올라왔을 때는 뭐 비중 축소는 좀 하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10%라서 1차 목표가는 7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롯데쇼핑 대응 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성원산업이요. 아, 송원산업.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6,500원에 10%입니다. 16,500원에 10%요. 네네. 아, 요 종목 뭐 매각 철회 이슈로 상당히 좀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 전문가님께 대응 전략 여쭤보고 싶으신 거죠? 예. 그죠. 네, 네. 어떻게 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송원산업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안 좋게 나와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매수가를 보면 오늘 매수하셨나요, 혹시? 한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됐나요? 아, 저는 뭐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배당락 나오면서 주가도 밀리고 뭐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이 중단됐다라는 내용들 악재들이 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뭐 다른 기업으로 우리가 비교해 보기는 좀 애매함도 있지만 왜냐하면 기업 자체의 이슈가 좀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실적적인 부분도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종목을 보다 보니까 가끔씩 헷갈려가지고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0억이 넘어가는 기업이죠. 연결 재무제표이긴 하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3,000억대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다가 물리게 되면 버티죠. 버티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버티는 종목들도 좋은 종목이어야지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버텨도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을 때는 지난 5월 23일 날 만들어놨었던 저점대 15,2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을 제가 15,0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15,000원 제가 봤을 때 이탈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밀려 내려온 것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15,000원은 이탈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 2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작년부터 반도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작년 상반기 때 2차 전지 그리고 하반기 때 반도체 쪽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많이 쏠리면서 사실 송원산업에는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종목들이 저점에서 반등을 잘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원산업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의견을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일단 비중은 1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10% 정도를 보유하시면서 이 종목은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원산업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 중에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와 문자 번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도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드리는 선물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상담 보내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미코 요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 지금 매수가가 13,470원 그리고 10% 비중을 담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미코 9,230원 이렇게 오늘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요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좀 속상하죠. 이런 기업을 네. 보면 지금 미코 같은 경우는 환기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기 종목이 무조건 안 좋고 무조건 주가가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업은 좀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매수가가 13,470원입니다. 어디서 매수를 하셨는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가격대에서 매매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 자체가 10%라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가 흐름은 그래도 이제 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제 기업이나 업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과 주가의 흐름이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맞아져서 나오게 된다면 가장 쉽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은 나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코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반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일단 매물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디가 매물대냐면 12,000원대입니다. 12,000원대까지 이제 한 번에 올라가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2,00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2,800원이거든요. 거의 30% 가까이 올라온다라는 건데 제가 일단 미코라는 기업이 환기 종목이고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면 20%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환기 종목이 아니게 될 것이다라는 대형 호재라든지 어떤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전 12,0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반등 시 매도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개인적으로 좀 드려보고요. 주가 흐름상 이제 8,5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 기업은 계속해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8,500원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미코 지금 일단 목표가 12,000원 선에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반등 시에 매도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8,5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대응하시라고 또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그린 리소스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린 리소스 지금 매수가가 35,700원 그리고 비중을 25% 담으셨습니다. 요 종목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얼마 전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던 종목인 것 같아요. 또 네, 맞습니다. 상담으로 짚어주셨던 종목 같은데 지금 31,300원까지 빠졌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어떻게 기억을 하셨네요. 저도 네. 그래서 기억을 좀 더듬고 있었는데 제가 그린 리소스를 상담 드렸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적어야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적어야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그린리소스 같은 경우는 뭐 유통 물량은 제가 지금 체크를 안 해봤어요. 근데 당시에 뭐라고 상담을 드렸었냐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19일 아니면 12월 26일 같아요. 제가 요 날쯤에 상담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38,000원대까지 37,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린리소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나서 시장에서 테마로 잠깐 엮였었어요. 테마로 엮이면서 갑자기 올라가길래 제가 그 종목 상담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분 혹시 매도를 잘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만약에 29,000원대, 그러니까 상장된 날의 저가가 28,700원이거든요. 28,700원, 29,000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29,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이건 2만 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손절 라인을 29,000원이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35,000원대로 목표가를 잡아드릴게요. 이때도 역시 저는 35,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매도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작년에 좀 특이했었던 게 뭐냐면 수급의 힘으로 움직였어요. 오늘도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게 수급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항상 그렇진 않아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이제 MSCI에 편입이 된다라는 그 패시브 자금의 유입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힘으로 많이 움직였었던 건데 작년에도 그래요. 작년에도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이 수급의 힘으로만 움직였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린리소스 같은 경우도 수급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여기서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은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 주가가 밀려 내려오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손절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리소스는 일단 손절가를 29,000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올라왔을 때는 35,000원까지를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응하셔야 돼요.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리소스 꼭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 29,000원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이드로리튬. 하이드로리튬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8,000원에 네. 30%. 7,800원에 7,800원에 30%. 30%요. 하이드로 리튬 지금 7,800원에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78,000원이라고 하셔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아이고, 다행히도 죄송합니다. 7,800원이라서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그래도 매수가가 저렴해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죠. 자금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들이 많거나 이제 새로 유통이 되거나 새로 상장되는 물량들이 가격대가 저렴하게 산 사람들의 물량이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주식의 가치가 주가가 많이 희석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일단 현재 매수가가 7,800원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리튬 가격에 대해서 말도 많고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 올라가기 전 가격까지 지금 리튬 가격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빠지기도 어려운 상황까지 전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반등의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된다면 저는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좀 되시겠지만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일단 다만 이제 우리가 비중이 좀 많아요. 30%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잡아드리자면 지난 12월 28일 날 만들어놨었던 저점 가격대가 6,460원입니다.
요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저는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 예. 대비해서 약 10% 정도 10%가 아니죠. 한 900원 정도가 되니까 13%, 12%, 13% 정도 밀리게 되면 저는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주가가 더 빠지면, 지금보다 더 빠지면 이게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가 안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6,500원, 6,460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28일 날 만들었었던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좀 힘들다라고 하시더라도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는 반드시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일단 절반 손절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15% 가지고 무언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은 6,460원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좀 목표가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목표가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9,3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대비해서 약 1,500원 정도 올라오는 건데 20% 조금 안 되는 수익률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9,3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절반 차익 실현.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많은 것 빼고는 저는 사실 만약에 5% 정도 보유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잘하셨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지정드린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비중 축소, 반대로 올라와서 수익 구간 들어가더라도 지정드린 목표가까지 올라오게 되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절반은 챙기시는 것으로. 왜냐하면 기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도 제가 목표가와 손절가 잡아드렸는데 그 부분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드로 리튬까지 대응 전략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시청자님.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현대건설을 39,000에 지금 20%. 아, 현대건설. 작년 6월에 네, 매수했거든요. 6월에 매수하셨어요. 예, 39,000원에 20% 6월에 예,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된 건데 예.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건설주들이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PF 대출이라는 게 잘 아실 것도 같지만 이제 은행권이나 증권사들도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은 건설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해요. 그리고 PF 대출이 없는 건설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좀 양호한 건설사를 꼽아보자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다라고는 봐요. 다만 우리가 이 기업이 그렇다라면 2024년도 1월 달에 강세를 보일 것이냐, 2024년도에 AI 관련주처럼 뭐 시세가 많이 나올 것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전 사실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밀려도. 근데 뭐 손절가를 잡아드리자면 손절가는 뭐 3만 원으로 의견을 드려볼게요. 기술적으로 3만 원 이탈하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보겠다, 뭐 2년 3년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매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내가 올해 상반기 내로 무언가 결과물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건설보다는 다른 종목군들을 좀 공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그에 걸맞게 일단 저도 39,000원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3,800원인데 목표가를 매수가까지 드리는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건설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2024년도에 총선이 있죠. 총선이 있는데 이 총선을 앞두고 나서는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악재를 시장에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형건설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막을 거거든요. 막을 건데 이게 총선이 끝나고 나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설사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의견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래도 그중에서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일단 반등을 기대해보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는 장기로 보시지 않는 한 3만 원 이탈할 때는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내 상담 채택이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 혹은 오늘은 상담 신청을 못했는데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주 명쾌한 또 해답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선물 같은 종목, 타임특가 종목으로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정말 정확한 시장 분석과 또 아주 명확한 종목 선정, 그리고 기가 막힌 타점까지 여러분들께서 잡으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선물 같은 종목과 또 전략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노란톡방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요,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밀번호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4989 입력하시면요, 이재규 전문가님의 고수익을 잡을 수 있는 고수라인 설정법까지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많은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주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님인데 어떤 종목이 과연 있었을지 리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리뷰에 앞서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말 도움 될 테니까 반드시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하루밖에 방송이 없었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종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기업 같은 경우 유일 로보틱스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제가 선별해서 소개드린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고수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제가 만들어낸, 제가 개발한 그런 기술적인 타점을 잡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잘 못하세요. 주가가 빠질까 봐. 하지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잡아내야지만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일 로보틱스 소개드렸고요. 또 한 종목 소개드렸던 게 뭐냐면 동국제약입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보죠. 오늘 코스닥 반등했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 외에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도 우리나라 시장 빠졌고요. 그제도 우리나라 시장 빠졌어요. 자, 보도록 하죠. 유일 로보틱스 어때요? 시장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국제약 역시도 시장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시세가 나오는 기업들은 추세를 탄다라고 해요. 근데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를 탄다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 윗꼬리가 아무리 달려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 전주에 소개드렸었던 파크시스템즈라는 기업 17%가 올라왔고요.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는 히든 종목이었죠. 이 기업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재무제표가 안 좋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매매 관점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제노포커스입니다. 제약바이오와 엮여서 지금 21% 올라가고 있고요. 뉴프렉스 역시도 히든 종목이었죠.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 역시도 히든 종목이었고요.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 잘 못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기업 같은 경우는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한 가지 요거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 화면에 있는 기업은 꿈비라는 기업이에요. 아시다시피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기업은 아가방 컴퍼니라는 기업입니다.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었죠. 근데 이 기업, 이 두 개의 기업을 잘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것은 이번 주예요.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에 들어갔죠. 근데 지금 고수라인에서는 이 자리에서 지금 꿈비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고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습니다. 고수라인 빨간색 라인의 상단부로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에 꿈비와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부로 이미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제가 소개드린 기업 중에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80%가 넘게 올라왔죠.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 중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고수라인을 설정하면서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칩셋 미디어 80% 넘게 올라오는 그런 추세,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을 때 제가 소개를 드렸다는 거죠.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 잡아낼 수 있다는 거고, 제가 방금 전에 꿈비와 아가방 컴퍼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제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 아가방 컴퍼니와 꿈비뿐만 아니라 웹툰 관련주들도 제가 고수라인으로 먼저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 저점대에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KINX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테크니컬해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서 포착되고 있는 종목들을 잘 공략해 본다면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와요. 여러분 2024년도 들어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목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주항공 쪽입니다. 근데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는 게 고수라인에는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아가방 컴퍼니 55% 수익 나는 거, 지금 화면에 있는 요 수익률, 등락률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종목도 누락됨 없이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물론 전부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몇 월 며칠 거는 빼어놓고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23%, 81%, 17%, 10%, 22%. 물론 치사하게도 고점 기준이긴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을 매매했을 때 손실 날 가능성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10월 31일과 30일 날 방송에서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이에요.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70%, 아가방 컴퍼니 70% 나왔고요. 밑에 보시면 대성창토 56%, KINX 36, 35, 25, 38%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수라인 이용하셔서 매매하시면 2달 후에 이런 수익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형성이 돼요. 이거 아가방 컴퍼니거든요. 제가 11월 달에 소개드리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 기업 역시도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던 종목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은 칩셋 미디어죠. 지금도 신고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식 투자 재미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 내려고 하는 거죠.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군들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특가 종목은 한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도 한 종목, 이렇게 각각 한 종목씩만 소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앵커님 잠깐 넘겼다가 진행을 할게요. 네, 새해를 맞아서 2024년에는 이제는 내 계좌를 좀 복구시켜야겠다. 이제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나도 함께 잡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솔루션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고수가 고수익을 내는 고수 라인에 대한 설정법도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리뷰에서 만나보셨겠지만 정말 많은 종목들이 고수 라인 상단부 위에서 좋은 수익을 내주고 있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짧은 기간 안에 80%가 넘는 또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새해에 또 놓치실 수 없잖아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기회 꼭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4989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타임 특가 종목 바로 공략해볼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있을지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기업, 제가 오늘 두 종목만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히든 종목 말고는 마지막 종목이죠. 그래서 바로 RFHIC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5G 장비주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2023년도 4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디에서 잘 나왔냐면 방산 쪽에서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방산 쪽에 대한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엔 통신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023년도 하반기 때 2024년도 유망업종이 뭡니까? 라고 하면 다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 종목들, 그 업종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도체도 지금 한번 출렁임이 있었고요. 제약바이오는 낙폭이 좀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미국에서 열리는 CES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매도,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에서 관심이 덜했었던 우주항공 쪽이 올라갔고요. 갑자기 유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에서 관심이 덜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5G 장비주들 작년에 한번 움직임 나오다가 멈췄었는데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와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RFHIC라는 기업과 서진 시스템 정도만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고수라인의 위력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고수라인을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완전히 쉽게 초등학생도 설정하실 수 있게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이 강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고수라인을 좀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 중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 중에서 빠진 종목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리막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2차 전지 전고치 쪽이라든지 변동성 많이 나왔죠. 2차 전지도 이제 올라갈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또 앵커님 넘겼다가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에서 가장 강할 수 있는 이 종목,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앞서 히든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칩셋 미디어 81.7%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수익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칩셋 미디어 잠깐 보죠. 칩셋 미디어는 제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포착이 돼서 8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10월 말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누적 수익률을 하면 200%가 충분히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고점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시세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가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점에서 저점까지 많이 밀려 내려온 상태에서 고수라인 위로 올라왔을 때는 이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2차 전지 관련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두 번째 보시면 뛰어난 사업성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뛰어난 사업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리튬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리튬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리튬 가격이 저렴한 건 이 회사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 현재 본업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면 본업보다 리튬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적지만 충분히 주가 상승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고수라인도 가르쳐 드리고요. 들어오시면 시장에 정말 많은 정보들 있죠. 그 정보 중에서 알짜 정보들만 또 선별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분명히 주식 매매하시는데 2024년도에 주식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부분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2차 전지 탑픽 종목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뛰어난 사업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굉장한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타이밍 그리고 고수라인 설정법까지도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안에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밀번호 4989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상한가 특급 배송 금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